지방선거 투표일이 이틀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내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후보들은 오늘을 선거운동 마지막 날로 보고 총력을 쏟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감 선거는 막판까지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40% 넘는 부동층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에도 지적됐던 문제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들 사이에 비난과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선거로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내일 자정까지 철야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이 끝나기 전까지 채 48시간도 안 남은 시각.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유권자 1명의 손이라도 더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식사하시게요? 예, 제 이영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선거운동이라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전도경 광주시장 후보 집중 지원에 나섰고 이렇게 넷이 같이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바른미래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심상정 정의당 호남 선대위원장은 40년 민주당 독점 정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당 투표로 정당 지지율에서만큼은 우리 정의당을 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평화당도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40시간 집중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장성과 목포, 고흥과 여수 등지의 국회의원들을 보내 판세 굳히기와 뒤집기를 각각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도 교육감 선거 역시 막판까지 승부를 예단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했던 시도 교육감 여론조사에선 부동층이 40% 이상이나 됐었죠. 후보들이 부동층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 이름이 가로 배열로 기록돼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기호도 따로 없다 보니 유권자들은 오직 이름만 보고 기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순서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이름이 맨 왼쪽부터 순환 배열됩니다. 후보자를 미리 정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서 고민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 후보별 이념적 차이도 크지가 않습니다. 이정선, 장희국, 최영태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교육 혁신과 우상 교육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력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후보들은 각기 차별화된 처방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역시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후보들이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과 지역 교육장, 전교조 위원장 등 각기 다른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내세우며 선거 막판까지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가 4년 전에도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28살 조민지 씨는 지난 토요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투표소 관리 직원들로부터 사전투표 때는 점자가 찍힌 투표 보조용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며 참관인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권리인 비밀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조 씨는 투표를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수치심을 억누르며 겨우 투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전투표하러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선거 당일에만 와야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시각장애 1급인 도연 씨도 사전투표소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북구 주민인 도연 씨는 광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선거구에 투표 보조용구가 없어서 북구에서 보조용구를 가져올 때까지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로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해드리는 거다라는 투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국가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관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95개 사전투표소에 6,600여 개의 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해뒀지만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월 선관위는 시각장애인들도 문제없이 투표할 수 있다며 모의투표까지 진행했지만 현실은 선관위의 홍보와는 달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고발과 비난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여 건의 선거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될 만큼 과열과 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후보의 불륜 의혹이 담긴 SNS 대화록이 공개되자 의혹 자체가 조작됐다는 또 다른 녹취록을 폭로하고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유력 후보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지역신문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상대 후보를 고발한 후보가 있는 등 연일 고소와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이 출마한 지역의 공무원이 선마을 경로당에 전복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금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뭐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실은 다 똑같지 않나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속된 위법 행위는 239건. 지난 선거보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후보 간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은 끊이지 않아 선거 이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상호 비방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 사실이랄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각종 불법 행위도 180여 건. 현재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36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광주와 전남에만 9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톡톡 튀는 이색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진 모자를 쓴 후보가 손수레를 끌고 유세장에 나타났습니다. 로고성이 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목표로 유세 차량을 손수레로 선택했습니다. 황소처럼 땀 흘려 일하겠다는 의미로 쌀가마니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가슴을 담아서 차곡차곡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우리 주민과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80년대 포니의 유세 차량도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87 촬영지가 있는 원도심을 겨냥해 문화와 시대적 아이디어를 결합시켰습니다. 7, 80년대 목포의 역사가 가장 앙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차림으로 동네 일꾼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빨간 우체통을 등에 짊어진 후보가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편, 편지로 써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겠다. 민원 처리를 즉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고 같은 장소에서 수개월 동안 지역민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길거리 청소와 선거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표심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과 진정성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오는 13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법원이 광주 화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행정 1부는 화정 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관련 처분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화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8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주민들은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동의도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각각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당 청년회 SNS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광주에서는 지난해 연납제도로 714억 원, 올해는 81억 원 증가한 795억 원이 납부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대부업체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뒤 최근 한 달간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2,500만 원을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1살 김모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함께 살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받은 돈을 뺏은 혐의입니다. 김 씨는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온다습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4,800여 건으로 전체 화재 2만 4천 건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화재는 4건 가운데 1건꼴인 26%가 여름철에 발생했고 이어 봄철 25%, 가을철 21%, 겨울철 16%의 순이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수산시장과 횟집 등에서 판매하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비브리오균 검출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수산물을 조리한 도마와 칼은 반드시 소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로타리클럽 3710지구는 고려인 마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12인승 통학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국제 로타리클럽 3710지구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통학용 승합 차량을 마련했다며 고려인 학생들이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이주민 자녀 학교까지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